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4주차 이제 동영이 이제 마무리네요. 네. 지난 3주차 그 3주차는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 평균이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 거기는 이제 이론 핵심 이론 특강을 먼저 한 곳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봐서 봤는데 최고점은 95점이 그 최고점이고 95점이 한 4명인가 어제 그 강의한 학원인데 4명 오전반 2명 저녁반 2명 4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하고 그 순서만 바꿨어요. 거기는 3주차를 1주차 해보고 순서만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 3주차 본 거를 1주차로 봤는데 그 나오고 그 다음 평균은 57점 몇 나오고 58점 몇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요 이론 특강을 하고 본 곳하고 안 한 거하고 한 10점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너는 여러분들 통계를 안 내봤지만 제가 보니까 평균이 한 52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점이나. 그래서 어떻게간에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요거 4주차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을 그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내용들 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아닌 것도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다 망라돼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문제들 다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이론 한번 저랑 같이 쭉 한번 그 풀고요. 이렇게 하고 백선하고 시험장 가시면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거의 12문제, 13문제 정도는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여기서 다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가 의의 범위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시험 나온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이 동영모의고사 4주차 하고 베스트 훑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 한 고기 백선하고 한 내용에서 다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만 이제 의의 범위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작년에는 뭐 벗어난 게 없었어요. 작년에는 벗어난 게 없었는데 가끔가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조세 총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그 공부한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4주차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출제를 하려고 저 마음을 먹었다가 또 너무 용기와 자신감을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를 또 막 출제에다가 막판에는 또 안 돼 이러면 또 용기와 좌절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갈등하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답은 어떤 것은 답은 고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답은 고르기 쉽게 했는데 사실은 그 지문은 이렇게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지문 속에 깔아놓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바꾸면 또 틀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은 일부러 지문은 답은 쉽게 하고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문들을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수없이 반복한 거 1주차 때 또 나오고 2주차, 3주차 계속 반복된 거 또 나오고 그랬는데도 틀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강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 가서 이제 맞춰가지고 합격하잖아요. 그럼 꼭 자기 머리 좋아서 다 합격했다고 그런 줄 알고 당연히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도 얘기할 때 그냥 뭐 좀 봤더니 뭐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머리 좋아서 합격한 거로 다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수없이 그냥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줄 모르고 자 여러분들이 꼭 그런단 말이죠. 근데 매년 그렇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늘상 뭐 자 봅니다. 자 41번으로 41번 한번 봅니다. 여러분 41번을 보시면 조세 총론 강의 노트 테마 7번하고 8번 참조고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다 나왔던 것들이고 조금 또 이제 또 방향을 달리해서 또 표현을 달리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1번 지문 보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재산세는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3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해서 이제 징수하죠. 그래서 맞고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을 5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중가산금 앞선 회차에 나왔던 것이 중가산금 지방세. 자, 체납세액이 딱 30만 원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아이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딱 30만 원일 때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중과상금은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자,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면 적용합니다.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단 말이지.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4번 질문 보겠습니다. 2016년 요거 개정세법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답은 일부러 쉽게 고르라고 숫자를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이게 만약에 통용 1주차다 그러면은 숫자를 안 바꾸고 숫자는 안 바꿔놓고서 이렇게 출제했을 건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인데 신고할 산출세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분세액의 20%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한다. 답은 여러분들 틀렸죠? 요거 딱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한 경우인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단 몇 프로요? 10%. 요거는 우리가 자 여러분들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주차 같았으면 100분의 10으로 해놓고 제가 이걸 이제 고르라고 했을 건데 뭐가 때문에 틀렸냐면 일단 또 보세요. 그것만 틀린 게 아니라 자, 우리 요번에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 그 가산세 기준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가 아니라 납부세액보다 이 산출세액이 납부세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괄호에 신고할 산출세액을 또 뭐로 바꿔요?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 자, 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뭐로 바꿔요? 납부세액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통영 1주차 같다 했으면 숫자는 요 100분의 10으로 해놓고 요거 틀린지 맞은지 고르라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4주차다 보니까 조금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요거 자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개정 내용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에 따르면 산출세액의 40%가 아니라 납부세액의 40%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부당한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납부세액의 20% 바뀌었고 요 과소신고분세액도 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인데 다만 요거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자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4번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틀렸고요. 5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적용하지 않고 당연합니다. 42번 문제 보시면은 테마 9번입니다. 강의노트 테마 9, 조세 총론 테마 9번 참조고 우리 납세무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무목으로만 옳게 연결된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몇 번이 정답입니까? 네? 5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다 똑같습니다.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주민세도 과세 이거 이미 정리해드렸어요. 일주통용 할 때 앞선 했어요. 주민세도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고? 7월 1일이고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균등분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는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고요? 8월 이거 자 8월 1일이고 자 8월 1일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자 얘네들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지만 재산세들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디귿 리을 미음이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양도소득세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 앞선 회차에 나왔었잖아요. 달의 말일. 기억하라고 했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셨죠, 여러분들? 꼭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4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국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급택과 별장은 법률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거 여러분 답 지금 알고 있는 건가요? 안 모르죠? 네, 자, 잘했구나. 내가 항상 가는 곳마다 내가 답을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곳에서 오늘도 오전 반 답을 딱 칠판에 딱 갔더니 게시해놨더라고요, 답을. 그래 내가 싹 지워야 되는데. 왜냐면
맞는지 틀린지 이거 내가 어떤 게 내가 쓴 게 맞는지 틀린지 긴장감을 갖고 봐야지 이게. 예? 답은 알아요? 그럼 말짱꽝이지 뭐. 답을 내가 적어놓지 말라 그랬는데 답을 또 이미 해설은 저 일부러 안 보냈고 내가. 예, 자 한번 봅니다. 1번 보세요. 그래야지 집중해서 듣지. 자 여러분 봅니다. 1번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요? 4배와 판세율로 중과한다. 취득세 살성산. 2번 일동 건물이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거 면적이 60%이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상대하는 부분만을 주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일동 건물 나왔다. 항상 뭘 기억해요? 예? 면적 비례 수거만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그래서 면적 비례 주거만이니까 맞죠?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자 주거 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고요. 일구 건물 나오면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일 때 전부 주택. 그러니까 일구 건물 나올 때 겸용주택일 때는 50% 나와야 되고 100분의 50 나와 있어야 되고 일동 건물은 그냥 면적 비례 주거만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요거 맞고요. 3번 봅니다. 별장은 자 답 이건 뭐 계속 봤던 거예요. 별장은 주택분 유산세 대상인 재산세에 포함하지만 주택분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된다 그러는데 자 요 되지 않지만 반대로 뒤바뀌어놨죠? 별장은 주택분 유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니죠? 포함되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주택분 유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고 근데 종부세 대상에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뒤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범위가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던 것이 자 주택의 범위가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주택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별장이 재산세의 주택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이 제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주택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부세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이거 별장 포함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3번 뒤바꿔놔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테마 강의노트 테마 2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인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항상 여러분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 공매, 경매 다 같은 말이죠. 주택을 공매로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했다. 다 유상거래입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영부인화세를 적용되죠.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하면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 몇 프로? 3%. 여기서는 9억 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 1,000분의 20입니다. 5번에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월집은 40%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서 비과세를 판단한다. 여러분, 자, 요거, 자, 공동소유주택 우리 이런 경우에 이 부동산 임대비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누구 소유주택으로 계산해? 갑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갑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1주택이 있을 때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구별하시고요. 5번 지문 꼭 알아둡니다. 또. 자, 답은 하여튼 3번이었고 44번 문제 봅니다. 이것은 뭐 조세 총론 강의노트 10번 테마 참조하시면 되고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지방세나 국세 어떻게 합니까?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2위 그룹이었죠, 여러분들? 자, 제가 1주차 때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강제집행, 체납손비.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재산 매각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이고 2위 그룹이 뭐였습니까?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2위 그룹. 3위 그룹이 당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 당해세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들이 무조건 3등이고 나머지는 이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얘네들을
자,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소액 3개월 임금채권은 지방세 국세에 우선합니다. 이익으로 맞고요. 2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 여러분 신고일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법정기일이죠?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법정기일 그러면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죠?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 이 법정기일 이전에 전에 설정됐느냐, 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됐어요. 등등. 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설정됐을 때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한다. 자, 어떤 게 우선합니까, 이때?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은 어떤 게 우선해요? 예?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우선합니다.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어떤 게 우선합니까? 이때는 이제 조세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자, 그죠? 근데 설정일정 없이 항상 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재산에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 얘네들이 이제 항상 3위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정 없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그 예가 어떤 거냐? 금방 말했잖아요. 재산세 나오면 같이 항상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뺐고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예? 종부세, 애들 재산 보유세 대표적인 애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그 재산에 보유하는 재산, 상속증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로서 얘네들 당해세들은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우선하는 게 또 있는데, 자, 금방 약다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또 어떤 거? 예? 2위 그룹 어떤 거? 소액 임차보증금. 상가든 주택이든 소액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항상 2위 그룹이고. 자, 맨 1등은 항상 1등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분비. 얘네들이 항상 또 1등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체납소분비. 그래서 우리가 동영 우리가 2주차, 아니 1주차였나요? 자, 3주차인가? 문제가 나왔던 게 지난번에 나왔던 게, 자,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었죠. 자, 여기 이제 하고 쭉 깔아놓고 어떤 게 최고 우선하느냐.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분비가 없으면 얘네들이 2등, 자, 제일 우선하는 거지 뭐. 그래서 2등, 3등, 3위그룹. 자, 매각되면서 누가 우선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자, 법정기일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전에 설정, 후에 설정에 따라서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나눠지고 항상 맨 꼴등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순위 정해지죠. 근데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바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일반 나머지 임금채권도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반 임금채권. 자, 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바로 따라다닙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예요. 예? 저 이걸 정리해 놉니다. 순서 뭐 어렵고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1등, 2등, 3등 순서 나오면 돼. 자, 그럼 한번 봅니다. 2번 질문이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면 법정기일 이후죠?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된 기란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은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맞아요? 틀렸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채권은 국세,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정답입니다. 3번 가시면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고지서 발송일 이전이면 법정기일이네요. 이전에 저당권 설정된 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요거는 보세요. 맞는데 왜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뭐예요, 이거? 당해세니까. 예?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자, 법정기일 이전에, 자, 법정기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이 피담보채권은 종부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3번도 주의하시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보면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데 이 경우 징수순서는 체납촌비, 지방세, 가상금이다. 그래서 요 작년에도 똑같이 동영모의사 했을 때 있었던 건데 작년에 옳은 거 골라라 조세 총론 문제에서 요 4번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있었던 문제였었는데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4번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은 지방세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맞죠 여러분들? 얘가 최고 1등이고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는 무조건 1등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잠깐 보니까 수업을 그냥 막혔네.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돌리시고, 기지개 드시고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 원래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하고 오면서 차에서 뭐 이렇게 좀 과일하고 그 저 김밥 같은 거 뭐 뭘 좀 먹으면서 오는데 조금 먹으면서 와가지고 여기 우리 오전 이재준 교수님하고 여기 원장님하고 오늘 그 이재준 교수님은 오늘 또 마지막이잖아요 또 이번 올해 시즌 또 일단 저 정규 수업이 끝나잖아요 이제 특강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못 만나요. 그래서 밥 먹기로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저 밥을 또 같이 또 좀 먹었더니 역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된다니까 강의하는 사람들 적당히 배가 고파야지 이게 헝그리 정신이 생기지 배부르니까 졸려 죽겠네 자, 그래서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졸릴 때는 말하고 쓰는 거하고 일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제 그 에듀프로 이 홈피에 질문글이 올라왔는데 그런 걸 직원들이 빨리빨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거 못 봤더니 그 저 나중에 한참 전에 뭐 9월 초에 막 질문 다니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뒤늦게 문자 메시지 회사에서 보고서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답을 적었거든요. 답을 다시 댓글을 이제 답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동영 3주차 문제였었나? 3주차 문제인가? 그 해가지고 보면 그 취득가액이 양도가액 불분명하고 취득가액 불분명하고 뭐 이런 것도 문제 있었는데 그거를 25회 기출문제하고 똑같은데 누가 기출문제 했어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건데 교수님이 정반대로 해설을 했으니까 다시 해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저의 답글은 뭐냐면 25회 시험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과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를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쌍방 동일인조기 원칙과 관련한 그런 거였었는데 어쨌든간에 이따가 또 제가 몇 가지 해설 강의 하고 나서 몇 가지를 좀 그러니까 수정보다도 보완해서 좀 설명드릴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2주차인가 하여튼 뭐 2주차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저 해설이 제대로 된 거고요. 자 보충해서 좀 몇 가지 저 말미에 오늘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자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면은 45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우리 테마 요거 17번 참조하시면 되고 강의 노트 테마 17번 참조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원 신고 및 수송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기한원 신고가 뭐 저 시험에 한 2번 나왔었어요. 종합 문제 속에서 수송 신고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렇지만 기한원 신고에 대한 내용이 올해 2016년 개정세법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1번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한원 신고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기한원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게 기한원 신고죠. 그러니까 1번 이거 틀렸습니다. 5번하고 비교해 봅니다. 5번 지금 보니까 수송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 뒤바뀌었죠? 수송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 신고했을 때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송 신고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하는 게 수송 신고고,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뒤바꿔져 있습니다.
2번 질문 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대부분 요 2번을 또 속아 넘어서 막 골랐을 분도 상당히 또 있을 거리라 믿는데 2번 여러분요 틀렸잖아요.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새 결정 권한이 과세권자한테 넘어가고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기 전까지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개월 내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3번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니고 얼마요?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가 틀렸어요? 네, 납부불성실 가산세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만 50% 깎아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3번, 2번하고 3번 구별하셔야 돼요. 기한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1개월 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 결정 통지 전이면서 신고 기한 지나서 뭐예요? 1개월 내.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자, 3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받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납부불성가산세는 아니고요. 또 요거 60일 아니고 1개월 내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만 하면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 OX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종전까지는 기한후 신고 우리가 할 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납부할 때 기한 후 신고 세수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만 해도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이 개정 내용입니다. 5번 자 그래서 틀렸었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6번 문제 보시면 강의 노트 요 취득세 테마 16번 참조고 테마 16번 참조고 봅니다. 2016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에 관한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앞선 회차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3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땡이죠? 자, 2개월 땡 아니고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허가일이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취득세는 원칙 취득부터 60일 신고 납부고 2번 또 등기 등록 재산권 그밖에 권리 취득연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4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선 동영회차에 지목 변경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상수의 80% 중과산세 적용될 때 그럴 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물론 회원권은 제외하고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지 주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나왔네요. 이거 골프용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앞선 회차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냐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요구하지 않겠죠. 근데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종합주식시설, 요트행권 같은 회원권은 요거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취득세 테마 5번 참조고요. 취득세 테마 5번 참조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지비를 수익시로 보는 경우에 다 틀린 거. 우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등기일로 바꿔서 앞선 회차에 나왔었죠?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에요? 5번.
이것도 앞선 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규정에서 검증이 된 유상승계 취득은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원원들 취득시효에 계약상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지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한다. X예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다 객관적인 취득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외로부터 수입이 있어 추가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추가하거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요.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취득세 테마 6번이고요. 테마 6번, 10번 참 테마 10번 참조고 10번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없다 하는데. 자, 이 기억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 취득은 앞선 동형회차에서 또 이미 나왔고 뭐 비과세한다고 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 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니은번이요. 요거 제 그 강의 노트에는 요거 없었다가 이미 그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했었고, 자 특강집에는 벌써 다른 데서는 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은 취득상인데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이거 어떤 세율 정한다고 했습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역시 얘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율. 예, 다른 것들은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2%를 뺀 특례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논리적으로 맞는 거였기 때문에 같은 공통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쭉 했었는데 요거만 이 논리에 맞지 않아가지고 요약집 강의할 때는 이걸 뺐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야. 그 다음에 디귿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우리 임시건축물 앞서서 나왔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살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그래서 디귿번 중과 기준세율이고 리을번 건축물 개수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하지 않음. 자 그랬을 때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가액이 증가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기억 니은번만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고. 여러분 건축물 개수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건축물 개수에 관해서 좀 더 정확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또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했을 때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과세 표준은 보세요. 면적에 관계없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 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이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뭘 과세 표준하느냐? 증가한 가액이요. 예? 자,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을 개수로 증가한 가액 있잖아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면적 증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자, 세율이 이제 달라져요. 보세요. 세율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 증가가 증가가 없을 때는 요거 의제수익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근데 2% 1,000분의 22%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만약에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정하느냐? 이때는 증가된 면적을 부분을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 표준은 면적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가 없는 건축물 개수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데 근데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표준세율 2.8%를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축물 개수를 확실하게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봅니다. 건축물 개수 있다 문제 또 나와요. 또 그때 또 보기로 하고 49번 문제 봅니다. 테마 8번 자 강의 노트 테마 8번 참조고요. 우리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할 때 취득가격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봅니다. 테마 8번 강의 노트 참조고. 자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범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물건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합격으로 하죠. 그래서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먼저 주의하고. 두 번째,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 사례를 설명드렸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얘들 사이에서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을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할인 금액이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 얼마예요? 자, 할인된 금액은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으로. 자, 그러면 요 할인 금액,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는 자, 앞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앞선에 차이 나왔고. 지금 요것은 또 표현을 달리해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할인된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할인 금액 나올 수도 있고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구별해서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2번은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향 등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부, 이자, 연체료 자 보세요.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요 연체료 할부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불 또는 연불계약 등에 따른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 취득가격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봤을 때 공부했던 분들 그동안은 제 강의 들어왔던 분들은 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네요. 취득가격에 이거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더라도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은 오 바른 거니까 오고 법은 바르잖아요. 근데 이런 XX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연체료 할부이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이런 XX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한다는 거 틀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KXX. 5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지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로 발생하는 이 매각자산 같은 이런 것들도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쫙 나와 있습니다. 뭐 포함하는 거 보면 우리 강의 노트 같은데 보면 8번 강의 노트 테마 8번 참고 같은 거 보면은 포함하는 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라든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나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자가 취득대금에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이라든가 뭐 포함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예? 그런데 대체 살림 조성비라든가 말해서 포함된 게 쭉 나오는데 그런 거 그냥 대충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본 다음에 꼭 여기 지금 49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만 딱 소화하면 요거만 소화하면 알고 있으면 일단 사례 문제로 한번 나오고 박스형 문제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답은 여기서 답이 나올 거니까 이 정도 알면 되고요. 50번 보겠습니다. 테마 2번 강의노트 테마 2번 참조고 과점주주의 우리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 자로서 그들과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이면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0% 초과해야지. 또 과점주주는 한 명이 아니라 주주리인과 그와 친족관계인 자들의 주식을 합치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과점주주들은 앞에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과점주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얘네들은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뭐 앞선 회차에 나왔던 게 뭐 과점주들 중에서 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다. 아닙니다. 연대 납세무자가 됩니다.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또 나왔네. 이거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비상장부인의 과점주는 처음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설립 시부터 독과점 먹자면 안 되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3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중과산세가 정된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지목 변경하면서도 그렇고. 자, 요거 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또 회원권은 물론 제외고, 또 그다음에 아까 했잖아요.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세의 100분의 80 중과산세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 사례 문제 나오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했습니다. 예?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를 적용해?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도 보세요. 자, 이렇게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로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로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관련한 것 쫙 다 과점주주의 주식과 관련한 취득세 종합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마 강의노트 테마 10번 참조고요. 테마 10번 참조고. 취득세 강의노트 테마 10번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 1번은 뭐 당연한 거지.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 더하면 그건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2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 적용 시 주택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인데 뭐가 때문에 틀렸어요? 자, 이거 그렇죠? 우리가 2016년 이거 개정세법이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건축물의 소유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 적용할 때 주택 부속 토지로 보아서 주택 세율 아니죠?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타인의 토지에 먼저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을 신축하면 세율은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주택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겠죠.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세율 유상 취득의 경우 몇 프로예요? 4%. 원래 이렇게 적용됐을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타인의 토지 이외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취득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 먼저 타인의 토지를 사고 이제 님이 오시는 것 같다 어째. 이제 님이 오시는 것 같네.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타인의 토지를 먼저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주택을 짓는 거겠죠. 이렇게 원래 합니다. 세율은 이렇게 정되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잔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 같은 거 조작하고.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개정 취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물론 잔머리라는 표현은 아니고 소세 포탈을 하고 뭐 회피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거면서 이렇게 해요. 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을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계약서를 조작해요. 주택을 신축해요. 그럼 이건 똑같아요.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주기니까 원팔 2.8% 세율 정도예요. 요거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곳으로 계약서를 조작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아서 취득 가격이 6억 원이면 1%, 6억 초과하면 9억 원이면 뭐 6억 초과 9억 원이면 2%, 9억 초과하면 3% 이런 식으로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이게 낮게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적용받잖아요. 이게 잔머리금을 막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세율? 일반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근데 지금 바꾼다 시험에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2번 그래서 정답입니다. 틀렸고. 3번도 앞선 회차에 나왔었고 3번도 2016년 개정세법이죠.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아셨죠? 이것도. 바꾼다 이거는 뻔하지 뭐 취득한 것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지 뭐. 자, 취득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맞습니다. 4번 일반 건축물을 개수해서 고급택이 된 경우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그 테마 그쪽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4번 지문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반 건축물을 원래 이제 고급택이나 고급락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이게 고급택이나 오락장 같은 게 됐어요.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근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락장이 돼서 만약에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거 전체 가액 8억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증가된 건축물 가액. 요 증가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얼마입니까 여기? 5억.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증가된 토지 가액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에 4번 지문에 일반 건축물 개수에 고급택이 된 경우에 자,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돼지꼬리 땡냐 해서 전체 X 토지 X 이렇게 넣었어요. 시험에서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또는 증가된 토지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토지 X, 전체 X입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5번 지문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 누구한테 중과세합니까? 사업용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거 바꾼다 뻔하지.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공장 신증설한 자가 아니라 사업용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강의노트 테마 16번 참조고요. 강의노트 테마 16번 참조고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증여를 원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계약일을 취득일로 하죠.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취득상물권은 취득 후 중과대상이 된 경우 취득 후 중과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그 중과세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요. 자, 요거 며칠 내? 30일 이내예요.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 30일 이내. 요거 30일.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자, 테마 강의노트 테마 11번 참조고요. 강의노트 취득세 강의노트 테마 자 11번 참조고 보겠습니다. 고급락장을 취득하여 자 며칠 이내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는 이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며칠이요? 30일 요것도요. 고급택이나 고급락장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고급택이 안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하죠? 30일.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이렇게 해서 60일 어느 때 60일 되는 경우 어느 때 30일 되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증여로 인한 취득도 다시 한번 신고기한 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나왔고 요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확인하시라고 문제 보시면 되고요.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부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또 사주차의 특징은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조세 총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뭐 주택과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일부러 막 집어넣어서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쭉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비교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취득부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야 한다. 자, 강의노트 테마 19번 취득세 강의노트 테마 19번 참조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틀렸죠 이거? 예. 자, 우리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과세 문제에서 지방세 비과세 문제에서 사치성 재산, 별장, 고불악장, 고주택 같은 사치성산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과세지 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이 비과세지 고주택 같은 것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2번 지문은 강의노트 테마 11번 참조고 강의노트 테마 11번 참조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법령에 정한 노후촌 주택 제외하고요. 주택이라면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게 별장이냐 아니냐는 상시 주거용에 상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한다 안 합니다. 자, 법인이 소유하든 법인의 회장님이 이용하든 말단 직원이 이용하든 하여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맞고요. 3번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근데 자 4번 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은 초과투진세를 적용하고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그죠? 일반 주택과 재산세에서 똑같습니다. 초과투진세를 적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상이 되는 거고 별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 세율 적용되고 4%.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재산세에서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기일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부동산 임대회에서의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 아니고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 자, 아까 3번 지문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상식처럼 비교합니다.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 개수와 관련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강의노트 테마 7번 참조고 테마 7번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전체 건물 가액을 과세 필요한다. 맞습니까? 예? 전체 건물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자,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여기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 표준 결정 시에는 면적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 필요합니다. 전체 아니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 과세 필요합니다. 증가한 가액. 전체 가액 아닙니다. 증가한 가액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여기 와서 보시면 2번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 대선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취득세 강의노트 테마 19번이고요. 테마 19번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이 앞선 통일회차에 나왔던 것이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공동주택 대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예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근데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수선 제외라고 돼 있죠? 항상 확인해야 돼요. 포함 제외는 꼭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간구하기 쉬운 게 언제부터 무슨 기준이 되는 날 같은 것도 항상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포함 제외 같은 게 지문에 있으면 항상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뿐 하나여 있으면 항상 확인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요거 그러기고 자, 맞고요. 3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또 대시 끊고 취득가액 100분의 얼마? 82. 자, 아니고 얼마야 돼? 100분의 92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80 틀렸습니다. 100분의 90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90% 넘게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 필요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누가요?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중과 기준세율 적용합니까?
아니죠. 아까 했듯이 세율 적용 시에는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건축물 개수가.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 있는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적용합니다. 예? 면적 증가 없는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자 의제수익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야. 증가한 가액에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인데 면적 증가 있는 개수에는 요거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몇 프로?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정한다 틀렸죠? 표준세율 적용이에요. 표준세율 2.8%.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개수로 인한 추구로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강의노트 테마 7번 참조고 테마 7번 참조 강의노트 테마 7번 참조고요. 여러분 보세요. 면적 증가가 없을 때는 자 개수로 인한 취득 부과하지 않아요? 아니지. 건축물 개수는 자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우리 이런 문제도 있었죠.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으로 받잖아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지. 면적 증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X지에 면적 증가가 없어도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역시요. 5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개수로 인한 취득을 확실하게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좀 첫 시간이 힘드셨을래나?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